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아유, 금년도 벌써 2월달 다 가고 있네요. 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답글 영상입니다. 구독자님의 요청 중에 농약, 최근에 제가 농약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자꾸 농약 질문이 많습니다. 농약의 약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원인을 알면 그 반대로 그 대책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원인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길게 보지 않으실 분들은 제가 그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댓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점 정리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보면요. 이제 그 농약 약해는 좀 농약이라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최근에는 그 농약을 말 안 쓰고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물 보호제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농약 지침서 그랬는데 지금은 작물 보호제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뭐 농업에 사용하는 약이니까 그냥 농약이라고 보통 많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생기는데, 일단 그 주 원인은 우선 첫째, 그 같은 작물이라도 예를 들면 뭐 사과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 약해 날 수 있다. 이런 그 설명서 뒤에 주의사항 보면요. 특정 품목은 좀 조심해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좀 필히 좀 읽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둘째, 기후적인 문제입니다. 뭐 저온, 고온, 그리고 강우,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따라서 또 그 작물이 그만큼 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뭐 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뜨거울 때 약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배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시설 재배는 하우스 안쪽이 되게 뜨겁거든요. 또 그런 거. 그리고 작기마다 뭐 봄 작기냐, 여름 작기냐,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사용 시기 및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그 설명서에 보면요. 적용 작물은 예를 들어서 뭐 포도나 그 배추, 특히 뭐 후론사이드 수화제 같은 경우는 보면요. 포도나 배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포도에는 흰빛 날개무늬병 해가지고 그 관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배추 같은 경우는 뿌리 혹병 때문에 관주하도록 되어 있지, 그 경잎, 즉 잎에다가 옆면살포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되지, 그 사용 방법, 이런 농약 그 지침서를 보시면요. 참고로, 제가 지침서 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후론사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론사이드를 보시면, 포도입니다. 포도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 방법은 휴명기 1에 토양 관주철 해라. 토양 관주. 그리고 배추는 뿌리 혹병에 정식 전 토양 분무 후에 혼화철 해줘라. 혼화철이 여기 호른사이드입니다. 호른사이드 상표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배추 등록되어 있고 포도 등록되어 있네 싶어가지고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희석을 해서 그 이제 살포를 하게 되면 약해를 받는다는 거죠. 약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약을 살포하고 뒤에 약 살포하는 이런 간격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보르도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스키용 합제, 기계유제, 뭐 버티맥 이런 거, 응약 버티맥 같은 것도 그런 간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불순물이 혼입된다든지 뭐 사용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산 방지 캡을 사용해 가지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길게 보지 않으실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좀 이제 길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좀 길게 하더라도 농사를 처음 지은 분들 위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먼저 동일한 작물이라도 품종마다 다르다. 뒤에 보면요. 사과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의사항에
사과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특정 품목 뭐 우기라든지 쌀가루 이런 데는 약해가 난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설명서 주의사항을 좀 필히 이런 주의사항이나 설명서를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그 세미추온도 사과엔 등록되어 있지만은 착색기 때 살포하면요, 이런 유제, 뭐 세미추온이나 예전 약이죠, 뭐 엘산 이런 유제를 살포하면요, 착색기 때 과일 표면의 색깔이 곱고 선홍색으로 붉게 사과 색깔이 나야 되는데 탁하다, 진하고 탁하게 납니다. 그것은 그런 유제를 잘못 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된다. 읽어보셔야 된다. 이런 그 설명도 곁들여 보고요. 두 번째, 재배 조건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즉 생육시기입니다. 첫째, 재배 조건에서. 왜냐하면 재배 조건 중 이제 약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은 생육시기인데요. 역시나 잎이 연약하고 유목이 모종 시기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생육 초기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약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보니까 약해가 난다. 즉 과일이 어린 유곽이라든지 어린 과일 시기 그리고 모종이 어린 유목이나 유곽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 생육 시기가 관련해서도 동일한 약이라도 약해가 난다. 주의해야 되고요. 또 재배 방식입니다. 작물의 재배 방식은 아주 다양한데요. 뭐 노지 재배도 있고 시설 재배도 있고 또 온도에 따라서 또 햇빛 광 조건에 따라서 생장 속도도 달라지는데요. 잎의 표피 구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약의 침투성의 차이, 즉 해독 차이 등이 발생해서 그런 감수성에서 약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종 조건입니다. 봄에 심는 춘작과 여름에 심는 하작과는 또 분명히 다르다. 즉 재배 시기, 시비 방법 등 일반적으로 좀 묘가 연약할 때 약해가 발생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벼제초제 같은 경우는 품종, 그리고 광 조건, 햇빛 조건, 그리고 토양 조건, 기상 조건, 그리고 논물, 즉 모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집을 덜 썩은 집이라든지 이런 유기물에 의해서 또 뿌리가 그만큼 덜 있어가지고 약해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약을 살포하기 전에 그런 기상 조건도 약해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너무 춥거나 벼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날짜를 하루 이틀 더 늦춰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생장하고 난 다음에 제초제 같은 거 살포해 주셔야 되지. 그냥 뭐 심은 지 며칠 됐으니까 뿌려볼까 라고 뿌렸을 때 뿌리가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중기 제초제 같은 거 살포하면 분명히 약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해 발생되는 시기가 방법이 고온, 그렇죠. 고온.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약해입니다. 고온의 약해는요, 특히 이제 장마가 끝나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 즉 잎에서 정산작용이 왕성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흡수량이 많고 증가됩니다. 이럴 때 뜨거운 시간에 약을 치게 되면 약해 날 수밖에 없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특히 샤인머스켓 비가린 집에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했던 약은 8시 이전에 좀 맞춰달라. 8시 이후에는 햇빛에서 특히 비가린 비닐에 의해서 비가린 밑에 부분은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약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일찍 마치달라. 이런 말씀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도 관계돼서요. 특히 하우스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고온 조건이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유기유한계, 즉 보호살균제인 다이세늄 45 같은 경우에 이 유한계통이거든요. 이럴 게 때문에 유기유한계 같은 경우는 고온에 살포하면요, 약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습도에 대한 약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습도가 높을 때 약해가 발생하는 조건은 아무래도 다습한 조건 하에서는 뭐 예를 들면 배추잎 같은 경우는 그런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상초 보호 조직 큐티클층이 좀 얇아지고 간격이 넓어집니다. 즉 기공이 많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약재가 잎에 침투되고
조직대로 침투되는 그런 조건이 좋아진다. 기공이 넓어짐으로 해서 이럴 때 또 살포 위에 이 그 습기가 많은 다습한 조건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약이 금방 안 마르고 그만큼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약해 발생 생기는 방법은 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양에 의한 약해입니다. 뭐 특히 토양 제초제 처리할 경우에 대개 이제 표토에 이제 처리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사질토라든지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약액이 토양에 흡착돼 가지고 토양 표토에 처리층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밑에까지 흡수돼 가지고 뿌리까지 닿게 되면 그런 작물의 권건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약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양 유기물이 많은 퇴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토양 유기물이 많은 그런 땅들은 아무래도 토양 처리층이 잘 발달돼 가지고 약해가 덜한데 모래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흡착이 덜 되고 밑으로 흡수되는 게 많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곁들여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해가 생기는 건 이제 혼용입니다. 혼용은 보통 이제 농약은 한번 약치기 힘드니까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2종, 3종, 2가지나 3가지 이렇게 혼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혼용이 잘못될 경우에 그런 약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액상과 뭐 수화제끼리 뭐 혼용할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유제하고 이런 뭐 수화제하고 혼용할 경우에 이제 혼용 가보가 혹시 안 맞을 경우에 혼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이제 문제 생긴다는 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성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혼용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효 성분이 변화된다든지 화학적인 변화도 일으키고 뭐 이러다 보면 약효도 떨어지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뭐 석회융합제나 알칼리성 농약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유제를 혼용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스미총 같은 경우에 동계 방제에는 제가 혼용을 하시라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석회융합제만 딸랑 살파기보다는 아무래도 스미치온이나 히어로, 뭐 깍잡아 이런 약들을 혼용하면 아무래도 깍지벌이라든지 나무좀 즉 두 번 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알칼리성 약제와 이런 유제를 혼용하게 되면요, 유효 성분이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혼용 약해는 대체로 방금 제가 물리성 설명드렸고요. 대체로 이제 보면요, 과수 재배에는 해충하고 병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서 혼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따로따로 살포해라. 한 가지 살포는 좋은데 뭐 같이 섞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야 되지 따로따로 살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서면 약을 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살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체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화제나 액상수화제 많은데 예전에는 대부분 살충제 유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제를 살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고 특히 살포할 때 전착제 과다 사용은 절대 금해야 됩니다. 전착제가 가격이 싼 편이거든요. 특히 일반 전착제, 아래 전착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한 1,600원, 1,700원 하거든요. 그러면 물 1,000리터, 즉 2선 반짜리 2통을 사용해요. 그러면 뭐 가격도 싸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명씩 다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붙는 경우 있는데 이 전착제라고 하는 거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런 유제하고 수화제하고 서로 혼용이 안 되는 부분을 경계면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즉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게 계면입니다. 계면 활성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도 되면서 또한 작물의 잎에 묻어 있는 잎에 보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왁스층을 좀 녹여줍니다. 녹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녹여주고 약이 흡수되고 다시 자연적으로 다시 왁스층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살짝만 녹여줘야 되는데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면 좀 많이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약액이 많이 흡수돼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왁스층이 많이 녹아 있는 부분은 뭐 균일이 난다든지 열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전착제만큼은 정량 또는 차라리 정량 이하로 살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그 약해 나는 원인이 보면요, 뭐 사용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약을 치더라도 어떤 집은 비상 방지 캡을 사용하고 또 바람이 안 부는 날 살포를 해가지고 제초제 살포해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농가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약을 그냥 친단 말이라요. 그리고 가수원 밑에서도 고압으로 그냥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수원 밑에는요, 절대 고압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을 칠 때는 그 액상인데요, 액체로 돼가지고 곱게 분무가 되잖아요. 하지만은 분무돼가지고 날이 더울 때는 이 분무된 게 일부는 그 기화, 즉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기류가 더울 때는 상승 곡선을 타거든요. 밑에서 위로 기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는 풀에 묻더라도 일부는 기화가 돼가지고 상승 곡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특히 나무의 어린 잎이라든지 새순, 그리고 유가, 과일 이런 데 묻으면요, 거뭇거뭇하게 뭐가 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그 온도가 뜨거울 때 그런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하나의 사용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또 이제 약해나는 부분은 다음수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논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논에 물이 많은 경우와 물이 적은 경우,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고르게 좀 그 분포될 수 있도록 논을 고르실 때 진짜 논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그 초기 제초제 뿌릴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뿌리면요, 초기 제초제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몰리면 그 몰리는 부분에 약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담수 상태든지 바람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좀 약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약해 나는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불순물이 혼입돼 가지고 약해 날 수가 있다. 이거 뭔가 하면 농약회사에서 이런 농약들을 만드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서토네트 농약 만드는 라인은 이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만들고 나면 다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약을 만들거든요. 다른 약들을 만드는 과정에 이게 세척이 좀 덜 된다는 듯이 해가지고 엉뚱한 약이 혼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모한 지역에 제가 근무했던 지역은 아니고요. 모한 지역에 그 특정 약품을 판매했는데 농약을 그 시기에 여러 농가에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어린 순, 새순이 거뭇거뭇해지는 게 이상해졌어요. 이게 뭐야, 약해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약을 그 주성분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야 될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결국은 농약회사에서 다 변상했습니다. 다행히 검출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보유되고 있는 약이 성분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농약에서 변상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어쩌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 즉 불순물이 혼입된 경우, 반대로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농약 혼용할 때 특히 제초제 이런 거 잘못 혼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초제 혼용해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 특히 제초제 혼용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을 구입하고 이제 본인은 뭐 호수를 팬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가족에게 그게 사온 약 다 혼용 좀 해봐 하는데 거기에 바둑에 치려고 제초제를 같이 샀을 경우에 큰일 납니다. 시킨 대로 이렇게 혼용하시는 뭐 아내분이라든지 자식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용역하게 들어온 분들은 모르고 다 타거든요. 다 혼용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즉 잘못 사용을 하는 약해, 이게 제일 많은데요. 특히나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 토양 제초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톰프 유제나 입제, 이게 그 작물 잡초 발생 전 처리제인데요. 보통 흔히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콩밭에 스톰프 입제나 유제를 뿌렸다. 그러면 콩 싹이 오르면서 오글오글해집니다. 즉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그것은 약해입니다. 뒤에 설명서에도 콩가 작물에는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적어놨는데 안 읽어보고 그냥 뿌린 거예요. 다른 작물이 되니까 뭐 되겠지 하고.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이런 후론 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 방법이 관주를 하지 않고
경력, 즉 잎에 살포했을 경우에 약해가 난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용량, 예를 들어서 뭐 1100, 500, 예를 들어서 물 20리터에 20g이면 1100이잖아요. 그렇게 하락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쭉 붓다 보니까 한 반병씩에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해난 경우 저 봤습니다. 약을 치고 제가 어쩌면 좋으냐고 뭐 전화가 왔어요. 아, 큰일이다. 빨리 맹물로 치세요 했는데 뭐 괜찮겠자고 놔뒀는데 역시나 약해가 나더라고요. 약해가 맹물이라도 뿌려주라고 했는데 아유 뭐 그 못한다 하면서 그냥 놔두더니 결국 약해가 나더라고요. 유전인데 그런 경우, 즉 과량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초제 같은 거 혼용 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약이 남는다고 한 번 더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중복 살포라고 합니다. 중복 살포도 역시나 과량으로 살포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약해가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되게 지금 그 이야기 길게 했는데요. 제가 요점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이 농사 짓는데 특히 약해로 인해가지고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지피지근 백전백승이라 약해의 원인을 알면 그만큼 그 약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줄어드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가지고 외했던 약해 없이 농사 잘 지시고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약은요, 진짜 이 주의사항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뭐 이런 꿀부의 독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글씨는 작지만은 특히 약해 주의사항 이런 건 꼭 보셔야 됩니다. 약해 주의사항.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